누군가의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뿌리째 도려내버린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이것은 유치한 복수극이나 변덕스러운 이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해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내는 것. 바로 의도된 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이상하게도 함께 있을수록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았던 나의 에너지를 잠식하던 바로 그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궤도를 이탈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가 그립다 같은 낭만적인 감정 따위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깊은 심연에서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속살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이 사라진 그 빈자리는 그냥 빈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그 사람 자신도 평생 외면해온 진짜 모습을 비추는 깨진 거울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부재가 역설적으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밑바닥까지 폭로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인간이 아니라 스크린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의 빈자리를 줍기보다 싫어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이 너무 특별해서 천만에요. 더 이상 당신이라는 편리한 스크린에 자기들 멋대로 욕망을 비춰보는 투사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짜 당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에게서 보고 싶은 가장 이상적인 자기 모습이나 자신에게 결핍된 모습을 투사했을 뿐이죠. 당신은 그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뒤틀린 욕망을 정당화하며 이기적인 기대를 채워주는 역할, 즉 그들의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를 지탱해주는 인간 목발이었던 겁니다. 너는 내 인생의 구원자야. 너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혹시 이런 달콤한 말들이 사실은 당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거는 최면처럼 들렸던 적 없었나요? 당신이 침묵하고 떠나는 순간 그 모든 투사의 스크린은 꺼지고 페르소나의 목발은 부러집니다. 환상의 안개가 걷히고 그들은 이름 모를 감정의 소용돌이에 속수무책으로 휘말리죠. 분노, 당황,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까지. 하지만 그 모든 혼란스러운 감정의 가장 밑바닥에는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단 하나의 질문이 독처럼 온몸에 퍼져나갑니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 나는 대체 누구지? 당신의 떠남은 소리 없는 지진과 같습니다. 처음엔 부정이라는 단계로 시작됩니다. 잠시 바쁜 거겠지. 금방 돌아올 거야. 당신의 부재를 아무 의미 없는 해프닝이라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하지만 그 거짓된 위안에 매달릴수록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그들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이죠. 부정의 단계가 지나면 날카로운 자기의심의 파편들이 그들의 자존감을 핥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내가 그를 너무 힘들게 했나? 나는 그에게 가치 없는 존재였나?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자기의심을 견딜 수 없을 때 화살은 마침내 바깥으로 향합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당신을 이기적인 배신자로 낙인 찍으며 자신을 무력한 피해자의 위치에 놓는 것이죠. 자신의 내면이 당신이라는 기둥 하나로 겨우 버티고 있었다는 불안정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당신을 비난하는 것이 100배는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중요한 심리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칼 융이 말한 그림자와의 정면 대면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무의식 깊은 곳에 억압해둔 자신의 어두운 측면입니다. 이기심, 나약함, 열등감, 비겁함 같은 것들이죠.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들의 삶을 밝히는 환한 조명과 같았습니다. 그 빛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당신이 떠나자 그 조명은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평생 외면해온 자신의 그림자와 단둘이 남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빈자리는 당신의 존재가 그들이 애써 외면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부피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해냅니다. 당신의 부재는 마치 암실에 갑자기 터진 플래시처럼 그들의 감정 구조에 숨겨져 있던 균열, 그들이 평생을 바쳐 감추고 싶어 했던 바로 그 그림자를 환하게 비춰버린 겁니다. 결국 그들이 느끼는 그 모든 격렬한 감정의 화살은 사실 당신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된
초라하고 낯선 자기 자신의 맨얼굴, 자신의 그림자를 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이야기를 비틀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완벽한 성인으로 추대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거나 당신을 희대의 악마로 만들며 자신의 상처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의 끝에서 오직 극소수의 용감한 자만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어쩌면 나는 단 한 번도 그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했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떠남은 역설적으로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결정은 누군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들 자신이 의존의 사슬을 끊고 주체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위한 최선의 사랑이 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음을 믿고 놓아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폭풍의 한가운데서 당신은 어떻습니까? 떠난다는 행위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하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의 이해를 구하기보다 나 자신의 생존을 선택하겠다. 그 선택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사무치게 외롭고 두려운 자기 구원의 여정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빈자리는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할 뿐이다. 이곳은 모두가 애써 외면하지만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심연을 탐험하고 싶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이 떠난 사람이든 남겨진 사람이든 그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부재는 끝이 아니라 각자의 세상에서 진정한 자신으로 바로 서기 위한 장엄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 알씨였습니다.